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이 남기고 간 물건들, 즉 유품에는 단순한 물질 이상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운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것에 매우 민감하셨는데요. 특히 금전운과 복을 불러들이고 잘 살기 위해 기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분이라면 유품 처리는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옛날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을 그대로 쓰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손때가 묻은 물건에는 망자의 혼이 남아 있어 그것을 집에 들이면 귀신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었지요. 실제로 옛날에는 장례 후 망자가 입었던 옷이나 평소 쓰던 물건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깨끗하게 비워서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풍수적 지혜였습니다. 부자들 역시 이런 경우에 물건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 신중합니다. 실제로 유품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집안에 돈이 새어나가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은 유품 정리를 하지 않고 오래된 물건을 아들이 그대로 쓰기 시작한 이후로 재물운이 뚝 끊기고 사업이 연속으로 실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유품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고인의 책상과 의자를 그대로 두었는데 그 뒤로 가족 간 다툼이 잦아지고 병치레가 이어졌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망자의 물건은 그 사람의 기운과 삶의 흔적을 간직한 기운의 매개체입니다. 그 기운이 미련과 집착으로 남아있으면 새로운 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귀신과 같은 불청객의 기운이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분, 복을 붙잡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이 기운의 흐름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유품 정리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주제, 어떤 유품은 남겨도 괜찮고 어떤 물건은 무조건 버려야 하며 어떻게 정리해야 복이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활용해 모두 전달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유품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마음은 복잡하고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속 슬픔과 미련 때문에 유품 정리를 미루거나 아예 그대로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심정은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유품 정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요. 금전운과 복의 관점에서도 미루면 미룰수록 집안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아 새 운이 들어올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유품을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풍수적으로도 기운이 안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물건은 남겨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무 기준 없이 다 남기다 보면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고 그 안에 망자의 기운이 뒤섞여 새로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남겨도 괜찮은 물건과 무조건 정리해야 할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물건 중 일부는 남겨도 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사진과 초상화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망자의 사진이나 초상화까지 태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진 속 모습이 그 사람의 혼과 기운을 담는다고 여겨 살아있는 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정사진은 애도의 기운이 강하게 담겨 있어 장례가 끝나면 치우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사진이 오래 노출되면 집안 사람들의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고 금전운의 흐름도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풍수에서는 모든 사진을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한 표정이 담긴 사진이나 좋은 시절의 모습은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앨범이나 사진첩에 넣어 서랍에 보관하시고 자주 꺼내보기보다 그리움이 밀려올 때 꺼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 걸어두거나 거실에 두면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자주 동요하게 되고 이는 기운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의 운 역시 안정적이지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 방법을 꼭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십니다. 과거에는 장례가 끝난 후 망자의 옷을 무덤 근처에서 태우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저승길에 입히는 옷이라는 의미와 함께 남은 가족이 그 기운을 이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생활에 부정한 기운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요즘은 모든 옷을 태우는 경우는 드물지만 풍수적으로 볼 때도 모든 옷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고급 소재의 의류나 상태가 좋은 옷은 가족이 사용하거나 기부할 수 있지요. 다만 불행한 사고나 원통한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는 그 옷의 마지막 순간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태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옷은 양이 많아 정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남길 것은 소량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처리해야 합니다. 추억 때문에라도 전부 보관하면 공간이 막히고 부정적 기운이 쌓여복이 들어올 길이 좁아집니다. 보관 시에도 잘 정리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물건과 보석류 역시 정리가 고민되실 텐데요. 금은 장신구, 시계, 예술품, 값비싼 가전제품 등은 풍수적으로 특별히 나쁜 기운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재사용해도 됩니다. 실제로 금반지를 물려받아 결혼 예물로 사용한 뒤 집안 사업이 번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가치 있는 물건은 후손이 잘 활용하면 재물운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무조건 보관하면 집이 복잡해지고 좋은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겠지요. 고가품이라도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기운을 타야 하는데 마음속에 걸림이 남아있으면 그 물건이 오히려 재물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생활용품과 취미용품 역시 구분하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고인이 쓰던 책, 악기, 그림, 도구 등은 그 사람의 성향과 기운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민족의 전통 예술품과 문화재 중 상당수가 누군가의 유품이었음을 생각하면 무조건적인 폐기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 문화재나 예술품 같은 귀한 유산도 사라졌겠지요. 그러나 이런 물건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방치되면 기운이 탁해져 집안에 불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며 보관할 수 있는 소수의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집이라면 물건이 많아질수록 공기의 흐름과 에너지의 순환이 방해받아 금전운이 정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은 유품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운을 재정비하고 복과 재물을 불러들이기 위한 집안의 기운 공사이지요. 남길 물건이라 하더라도 양을 줄이고 정말 좋은 기운이 깃든 것만 소수로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모두 남기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집안 전체의 에너지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복이 들어오는 집은 늘 비움과 채움의 균형을 지키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있는 유품을 바라보며 그 물건이 내 삶의 흐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복을 막는 무게가 되는지 진심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이 바로 남길지 버릴지를 결정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품 중에서도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정이 들어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금전운과 복을 막을 뿐 아니라 집안의 불길한 기운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풍수적으로는 이 물건들이 공간의 기운을 무겁게 눌러 새로운 운의 흐름을 차단한다고 하지요. 가장 먼저 꼭 버려야 할 물건입니다. 바로 불행한 사고나 특수하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고인이 애착했던 물건입니다. 평범한 죽음이 아닌 원통하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 그 기운이 물건에 깊이 스며듭니다. 특히 고인이 오롯이 혼자 사용하던 물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래 신은 신발, 늘 쓰던 모자, 안경, 지갑 등은 그 사람의 기운이 강하게 응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그대로 쓰면 그 기운이 사용자에게 옮겨와 건강이 나빠지거나 일이 꼬이고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의 경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사용하시던 물품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몇 달 사이에 투자 실패와 연속된 지출로 통장이 바닥나버린 일이 있었다고 하셨지요. 이런 물건은 절대 재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의뢰를 거쳐 태우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에게 주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주는 순간 그 기운까지 함께 건네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장나거나 파손된 물건 역시 그립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사용하시던 시계가 멈춘 상태로 오래 두거나 쓰시던 칼이나 가위날이 부러져 있거나 그릇에 금이 간 채 쓰는 것은 풍수에서 매우 불길하게 봅니다. 무엇보다 부서진 물건은 집안의 에너지를 끊어내는 기운을 만들고 재물의 흐름도 막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인간관계에 금을 멈춘 시계는 시간과 기회의 흐름을 막는 상징입니다. 녹이 쓴 금속물도 마찬가지이지요. 녹은 쇠퇴와 정체를 의미하며 집안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고인의 유품 중 이런 상태의 물건이 있다면 아깝다고 붙잡지 말고 반드시 버리세요. 기억은 마음속에 남기고 물질은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 가까이 있던 물건 역시 버려주세요. 병상에 놓여 있던 침구류, 환자복, 휠체어, 보조기구 등은 그 시기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그 물건에는 무거운 파장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운은 남은 가족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되어 기력 저하, 의욕 상실, 우울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비움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기운의 길을 새로 내는 작업입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물건을 과감히 정리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버리기 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편히 떠나시고 저희 집에는 복과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리면 남은 가족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터전입니다. 아무리 고인의 흔적이라 해도 그 기운이 현재의 삶을 무겁게 만든다면 놓아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고인을 위한 길이며 남은 자를 위한 길이지요. 그런가 하면 집안의 금전운에 있어서는 들어오는 돈보다 머무르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집안에 들이는 물건 하나가 이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풍수에서는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을 경계하는데요. 중고거래, 경매, 지인 나눔으로 들어온 물건 중에는 이전 주인의 기운이 강하게 스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운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불운했던 사람의 기운이라면 그 흐름이 고스란히 집안에 전해집니다. 재물 손실, 사업 부진, 병환과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물건에 머물러 옮겨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어떤 분은 중고로 들여온 대형 거울을 거실 한가운데 걸어둔 뒤부터 계약이 번번이 무산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잇따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거울은 이전 주인이 파산 직전 처분한 물건이어서 놀랐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경우 오래된 장식장을 중고로 들였는데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가족 간 말다툼이 늘었습니다. 알아보니 그 장식장은 오랫동안 병상 옆에 놓여 있던 가구였습니다. 그러니 금전운을 지키려면 집안에 들이는 물건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출처가 명확하고 사용기간이 짧은 물건만 선택할 것. 둘째, 들이기 전 햇볕에 말리고 바람을 통하게 하며 소금물로 닦거나 기운을 정화할 것. 셋째, 손에 들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면 미련 없이 내려놓을 것.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직감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집은 살아있는 사람과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불운의 씨앗이 될 물건은 애초에 들이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물과 복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지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이건 남겨야 할까, 버려야 할까? 하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 물건에 담긴 사연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이런 애매한 물건을 오래 두는 것이 집안 기운에 혼란을 줍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동시에 열려 있어 재물과 운이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고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중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분이 계신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유품을 남기면 집안 전체가 탈이 난다라고 믿는다면 설령 풍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은 물건 자체의 상태뿐 아니라 그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불안이 곧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지요. 무엇보다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운의 집중입니다. 남길 물건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 물건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유품을 남기면 좋은 기운도 분산되고 공간이 혼탁해지는 것이지요. 공간이 혼탁해지면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뜻밖의 지출이나 계획에 없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운의 교체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야 합니다. 애매한 물건들을 과감히 비워내면 그 빈자리로 새로운 복과 기회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애매한 유품을 정리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거나 막혀있던 돈이 들어왔다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결국 가져갈지 말지 망설여지는 물건은 남기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물건이 나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까? 볼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질까? 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이 불운을 피하고 금전운을 살리는 방법이지요. 유품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하고 복과 재물이 들어올 길을 터주는 중요한 풍수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어도 만약 그 물건이, 그 기운이 현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불운을 불러온다면 놓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인도 편히 떠나고 남은 사람도 새로운 운을 맞이할 수 있지요. 금전운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 속에서 살아납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무거운 기운을 걷어내면 그 자리에 맑고 밝은 흐름이 채워집니다. 반대로 미련과 집착으로 공간을 막으면 재물과 기회도 문턱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유품을 과감히 정리한 후 집안의 공기가 가벼워지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뜻밖의 수입이나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필요 없는 물건을 이유 없이 오래 붙잡아 두면 하는 일마다 막히고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집안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오늘 비운 만큼 들어올 복이 커집니다. 그것이 바로 풍수가 말하는 복이 머무는 집의 시작이지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